정말 국회 법사위에서 정말 존재감이 남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화나면 콧불소, 평소엔 아주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시는 무소속 최혁진 국회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화낼 때도 온화한 미소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언제나 만면에 정말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화를 내시죠. 예. 그리고 목소리 데시벨도 엄청 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평소엔 또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한 그렇습니까? 사람들한테는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합니다. 네네. 예. 오마이TV에 예전에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은 조금 뜸하시다가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오늘 또 뭐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네. 하신다 그래서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예. 아유, 평소에 감사합니다. 또 존경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의원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요. 지난주는 법사위는 좀 뜸하긴 했는데 네네. 이제 그럴 때는 또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네. 그 주로 이제 민생현안 법안들 준비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지난주 일주일 내내 그래서 많이 좀 바빴습니다. 뭐 이제 중소기업 관련돼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좀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도 좀 준비하고 있고, 네. 그다음 장애인 차별 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들, 그리고 또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사법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뛰어다녔는데 네. 감사하게도 또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예를 들면 국선 변호인 제도를 좀 강화하는 것들 이것도 지금 예결이 올라가 있거든요. 네. 예산 올라가 있어서 한병도 위원장님께도 각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한병도 위원장님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취약하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는 이제 그렇게 보냈고 또 이번 주부터는 법사위가 또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열리기 때문에요. 네. 법사위 준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그 의원님께서도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한 법안을 내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낸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보다 좀 더 강력한 법안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소개 사실 좀 내란 해주시죠. 전담 재판부 법안은 진즉부터 준비를 해서 네. 이제 공동 발의 이제 과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원내대표께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또 동의를 해주실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금주 안에 발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제 일회적인 부분인데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법안의 문구를 좀 명시해서 내란이나 외환이나 위헌적인 소지, 즉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네. 하여간 항시적으로 전담 재판부를 둘 수 있는 것들을 좀 강력하게 법 문구에 담는 내용을 담았고요. 네. 또 하나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재판 기록에 대한 공개나 이런 부분들도 네. 본법안에 반영을 해서 소수 의견까지 다 해서 재판부가 이런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 범죄, 이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에 관해서는 자기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넣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공개 방송을 시민들이 원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재판부의 재량을 다 줄여버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법안들을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다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다 담아버렸습니다. 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네네. 해서 아마 민주당에서 병합 심의들을 하실 때 제가 조금 더 이제 세게 하는 거는 뭐 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면서 법안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저는 좀 이렇게 그냥 시민들이 원하거나 당원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세게 일단 해서 네네.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제 병합 심의를 하실 때 일종의 뭐 재량을 좀 폭넓게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중계나 공개하는 거는 예.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필요하죠. 네네. 초반에 예. 이제 중계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내란 이 재판부에서 직위원 예. 재판부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네. 이게 공개가 되고 중계가 되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예. 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시민들이 알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재판관들도 저 사람은 이상하게 재판을 하네. 이 예. 사람은 제대로 재판을 하네. 저희가 이제 보고 평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 네. 정부, 그 다음에 우리 또 민주당에서 하고 계신 당원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결국은 시민주권의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학력 수준도 다 높습니다. 네, 80% 이상이 다 고등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고 정치의식도 높거든요. 네.
그러면 행정이나 사법 체계에 대한 최고의 감시는 시민들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시민들이 공정하고 함정인 판단력을 하시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때 이 공정성이 제대로 실현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몇몇 기자들이 예. 들어가서 이제 소위 스케치한 그것만을 예. 보고 법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사실은 국민들이 직접 보고 직접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언론도 본인들이 스케치해서 이제 해석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언론에서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더 책임 있게 쓰게 되고 맞습니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게 될 거라기 때문에 될 네.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방향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는 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심부터 도입해야 된다, 2심부터 도입해야 된다 여러 예.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속도감 있게 법안을 좀 처리해서 1심부터 개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 생각은 하고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1심의 일반 형사법적 재판부의 판결 자체가 이상하게 나와버리거나 네. 왜곡돼 버리면 2심에서 바로 잡는 데에도 사법부도 일정하게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심에서부터 공정하고 올바른 잣대의 기준점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2심까지 연장이 될 때 내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재판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뭐 법안 처리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면 2심부터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겠으나 네. 아마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 만나 뵈도 할 수 있다라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를 오.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계셔서 네, 네.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할 수만 있다라면 1심부터 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거는 1심부터 하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기 예. 때문에 이게 뭐 또 질질 늘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예. 또 있으시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이제 제가 그나마 좀 기대하는 건 사실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는 디테일에서 모를 수도 있지만 네네.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이 됐고 네. 증언도 충분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특검을 통한 수사도 많이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다 그래서 그 재판 자체가 장기화될 우려는 별로 많지 없다. 않다라고 이제 하고 쟁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요. 네, 네. 오히려 판사들 우리 이진관 판사님처럼 네. 단호하고 명확하게 정말 사심 없이 공정한 잣대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재판부만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뭐 속도 문제는 크게 걱정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시작이 되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지기현 재판부, 이진관 재판부뿐만 아니라 백대현, 이정엽, 한성진, 이현복, 류경진 이렇게 한 7개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재판들이 전부 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 가서 하게 예. 되는 거죠. 예,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지금 내란 세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분들 네, 있잖아요. 네. 저는 왜 저렇게 터무니없는 행동들을 안에 들어와서 막무가내 행동들을 하고 네. 또 윤석열서부터 해서 재판에 와서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언행과 네. 행동을 보이잖아요. 네.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네. 지금 반복적으로 국민의힘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내란이 아니었다. 네. 민주당이 내란팔이 하고 있다. 네, 뭐 네. 계엄까지는 인정하겠으나 그 계엄조차도 아주 합법적. 우발적이었던 네, 거지. 네, 네. 그거 자체가 사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었다. 네. 그냥 너무너무 뭐 민주당의 행태가 화가 나서 불쑥한 거지만 그것조차도 위험령이었다. 이게 지금 윤석열이 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우발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이 상황들을 갖다가 진중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면 재판의 결과가 네.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네, 네. 재판 자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네.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지층을 분열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지층으로 하여금 우리가 만약에 정말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당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겠어? 이거는 민주당과 민주당에 편향돼 있는 재판부에 또는 특검에 조작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쇼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고 네. 아까 내란 전담 재판부도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어쨌든 민주당도 입장 정리를 다 하셨기 때문에 네, 네. 강력
강력한 단일 대우로 밀고 나가면서 저런 식의 작전들이 먹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우리 재판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저런 행태도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100%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뭐 초반부터 굉장히 반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네. 주진우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거다. 네네. 이런 집단적인 의사 표시로 인해서 법치주의나 이런 것들이 굴복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러면서 되게 웃긴 얘기를 했는데 이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하시는 분이 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하시나요? 아유, 저는 뭐 지금 무소속 비례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뭐 이제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 복당이 됐는데 네. 뭐 지방선거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당 지도부에서 말씀하시면 그건 언제든지 네, 네. 당의 구성원이 된다라면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네. 현재로서는 뭐 제가 지금 지방선거를 꿈꿀 만한 처지도 아니고 오히려 법사에 와 있으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저는 많은 민주개혁 진영 분들이 저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을 좀 도와서 좀 더 속도감 있고 단호하게 내란 척결이 되게끔 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그렇죠. 있지 말도 안 않나. 되는 얘기를 예. 좀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이었나요? 이렇게 주진우 의원 째려보는 영상이 예. 굉장히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 예. 뭐 억울한 면도 있는데 아, 사실 그래요? 제가 네. 째려본 것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연말쯤 되면 올해 국회의 최대 꼴불견 중에 이제 뭐 적어서부터 제가 몇 개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억울한 거는 정말 제가 저렇게 째려보기 전까지 주진우 의원이 제가 정상적인 제 질의 시간에 발언을 할 때 네. 옆에서 계속 소리 모욕적인 지르고, 발언들을 맞아요. 계속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적어도 주진우 의원이 말할 때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봤지. 그렇죠. 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것조차도 못 견뎌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쳐놓고는. 아니 지금 다시 예. 보니까 째려보는 게 아니라 되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데요. 예, 뭐 네. 이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뭐 국회의원씩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맨날 수준 떨어지는 질의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대놓고 하더라고요. 질의 중에. 당신 국회의원 맞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넌 도대체 얼마나 수준 높은 질의를 하는지 내가 봐야지 하고 했는데 네. 제가 볼 때 뭐 팩트도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을 계속 막 떠들고 있으면서 네. 그러길래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본 건데 못 견뎌 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네요. 어쨌든 긁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윽한 눈빛에 긁힌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뭐 더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했는데 네. 자유민주주의는 본인들이 훼손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유 플러스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혼합된 개념이라고 보는데 네. 주가 조작이라는 거 방치했으니까 시장 경제에 기본적으로 툴을 다 무너뜨린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신뢰인데 네. 일단 시장에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주가 조작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독점을 뭐 방치하는 게 두 가지가 축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다 갑자기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유체이탈화법, 그렇죠. 네, 뭐 정신승리하고 네.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고 민주주의의 기본은 가장 바닥으로 가게 되면은 사법 체계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국민적 믿음이 있을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간이 그 토대 위에 쓰는 건데 지금 모든 국민이 사법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법의 불평등, 조희대 대법원의 그런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네. 조희대 탄핵하자라고 본인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저는 네, 이해를 할 네.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우리가 정말 주진우 의원에 대한 쓸데없는 얘기로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단 행동,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 징계 없이 수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도 집단 행동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셨는데, 네. 고발 조치 하신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에 고발한 거죠. 네네. 국수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저는 경찰이 하여간 뭐 아무런 고려 없이 경찰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되죠. 조직입니다. 네. 범법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 전격적인 수사를 통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저는 저 정도 되면 기소 의견으로 넘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지금 법무부에서는 어쨌든 징계를 갖다 유보한다라고 하는 입장,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뭐 표명하시고 한 것 네. 같아요. 마음은 이해가 가요. 네.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18명씩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징계해버리면 네. 그것 자체가 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감찰을 통해서라도 밝혀지면 핵심 주동자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단죄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법무부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검사도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해 왔잖아요. 그럼요. 그게 맞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근데 네.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저런 거 하면 바로 단죄됩니다. 그럼요. 단호한 조치를 네, 취하는데 네. 검사들만 안 해주네라고 하는 것이 전체 공직 사회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검찰 개혁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으나 사실 법무부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공직 사회에 일종의 수용 가능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검사들한테도 들이대는 게 좋겠다. 더더군다나 근무 시간에 네. 법적인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한 거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저런 사람들의 공백이 생길 경우에 2,000명의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나 저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네.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20대 30대 검사들은 과거처럼 검사 동일체나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위에서 누르면 누르는 대로 따라가고 집단항명을 하고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지난번에 18명의 검사들이 집단항명했을 때 그다음에 부장검사들이 연판장 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네.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 조직 내에 사실은 지금 본인들도 아마 위태로움을 느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신인 검사들 오면요, 특히 남자 검사들 같은 경우에 불러서 아주 뭐 비싼 술집 데려가가지고 막 구두발로 술 먹이고 네. 이러면서 공동 정범이 되는 네, 그런 네.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잖아요. 네, 네. 지금 세대 그런 굉장히 싫어하고. 그럼요. 완전 갑질이죠. 예, 맞습니다. 네. 뭐 경찰도 예전에는 그런 문화들이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고 네. 아직도 그런 시대의 향수를 가진 사람들을 내치는 것은 음. 이 세대가 새로운 검찰 문화를 이제 나중에 공소청이 됐을 때 거기에 걸맞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검찰 조직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지금 보류를 하셨는데 좀 더 좀 잘 생각을 해봐 주시고 일정하게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검찰의 문화적인 개혁도 뭐 이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단죄도 있지만 검찰 문화의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부분들을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게요.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 때 예. 이제 경찰청 내 그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든다고 해서 네. 총경들이 이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모였는데 주말에 예. 휴가를 내고 예. 각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예. 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경찰청장이 이거를 뭐 언론 인터뷰 성명서 이런 거 내지 말라고 해서 성명서도 안 내고 그냥 종이에다가 예. 저희가 써가지고 그거를 그냥 따로 전달만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동했다고 하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유사명 지금 이제 예. 동작갑인가요? 하여튼 위원장을 맞습니다. 당시에 정직 처분을 했었습니다. 징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다 좌천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좌천을 시키고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일벌백계 아니면 예. 일벌백계 차원, 신상필벌 차원에서라도 주동을 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건 정말 근무 시간에 연판장 돌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주동자에 대해서는 뭔가 따끔하게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검사들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들 뭐 평검사 회의라든지 집단 행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너네도 똑같은 공무원이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그게 이제 합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를 다 실기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저도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유상현 총장님서부터 해서 다들 얼마나 크게 고초를 치르셨어요. 네, 네. 주말에 모여서 한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 휴가 내고 사람들은 모였어요. 심지어 맞아요. 주말에도. 네. 근데 근무 시간에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저런 연판장을 돌리고 막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관계도 왜곡했고 네. 그러면 엄단을 해야 되고 이런 특혜를 준 것 자체를 잘못 시그널이 또
기존 공직 사회에는 자괴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한테는 야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함부로 못하네. 네, 그렇죠. 검사들은 뭐 그런 오해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뭐 네네. 우리가 뭐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쟤네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 한번 손봐줄까. 지금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 사례한 거는 다 불송치 불기소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 가면 정말 그런데 민주당의 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아주 경미한 것도 끝까지 끌다가 송치 기소 의견으로 막 갑니다. 네. 그것도 12월 3일이 시효 만료인데 네. 한 일주일 전쯤이나 3, 4일 남겨놓고 해버립니다. 이의 제기를 못하게. 네, 네. 이런 행태들을 사실 지금의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심한 반발일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들을 고쳐놓기 위해서라도 네. 좀 단호한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까 경찰로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은 네. 경청을 해야지 왜 그걸 징계를 합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유감이고 네, 네.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자세히 듣고 사실관계도 파악해 보겠다. 이게 본인들이 해야 될 조치인데 그런 건 찍어 눌러놓고 맞습니다. 이쪽은 또 이렇게 하고 예.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검사에게도 공무원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예.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검사 징계법이 있죠. 검사 예. 징계법에 따라서 지금 예.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파면, 그러니까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니면 탄핵이 되지 않으면 파면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뭐 입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요 법안은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권력을 가진 자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한다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기본이잖아요. 네. 우리가 과거 봉공제나 왕정제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왕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귀족들이 다 독점했지만 네. 그랬더니 썩어 문드러지고 민생을 파탄내니까 민주정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계속 힘을 가진 견제, 조직에 대해서 상호 균형. 견제를 하는 건데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징계한다. 아. 세상에 말이 됩니까? 네. 예, 일반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 함부로 해놓고는 반성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다 네. 이유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검찰 같은 어마무시한 조직이 검찰 징계법을 별도로 운영한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실제로 징계법이 제대로 효력 있게 작동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예, 예전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 네, 그 네.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한 사람 인생 망치고 그 사람을 만신장이를 만들어 그렇죠. 놓고 그래 놓고는 아주 경징계 1개월 정도였었던가요? 경징계하고 곧바로 승진시키고 네.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검찰 징계법 폐지하는 게 맞고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법에 의해서 그 징계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인사들이 네. 예, 공정하게 가서 징계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들은 징계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해임은 가능합니다만은 해임도 거의 안 시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징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징계 수위 자체가 굉장히 낮고 예를 네.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 됩니다. 음주운전하면 다른 예. 공무원들 다 해임이 됩니다. 근데 검찰은 뭐 견책, 경징계 받거든요. 예. 아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이 되지 않으면 파면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게 본인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소를 예. 아예 안 하고 수사도 예.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일도 없는 거고 예. 또 파면도 2023년에 탄핵도 2023년에 처음으로 탄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탄핵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게 법을 위반한 게 예. 아니다. 이래서 계속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검사들을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검찰 조직을 좀 아는 분들은 딱 보면 조폭 조직하고 똑같이 조직 문화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에서는 이제 여성 검사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네, 많이 네, 생깁니다. 네. 그 조폭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이겠죠. 네. 근데 여성인데 그 중에 입 바른 소리 잘하는 검사는 이제 완전히 아웃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내 밑으로 다 줄 서고 네. 그다음에 누가 내 동생 건드려 이런 거잖아요. 네, 닦아놓고 네. 얘기하면 엄중하게 얘기해서 내 동생인데 누가 그렇지. 건드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불법을 하거나 멀거나 얘는 그 불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 새끼 동생인 건드리지 게 마. 중요한 그렇죠. 거고 네. 그렇게 해야 또 자기가 굳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형 친한 기업인인데 좀 봐줘. 어? 네가 좀 네. 적당히 해라.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봐주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점점 이제 소위 뭐 관계성이 아주 증진이 되는 거겠죠. 네, 네, 네. 조폭보다 더한 게 조폭은 경찰도 무서워하고 검찰이라도 무서워하죠. 네. 예? 조폭은 자기들끼리 막 가다가 어느 날 일제 단속하면은 그렇지, 그렇지. 와해가 되니까 네. 그나마 눈치라도 보는데 네.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심지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선출된 국민이 선출된 권력인데 네. 국민의 선출된 권력들도 자기들이 수시로 막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사하고 우리 예전에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선거법으로 그때 기소돼서 날아갔는데 네. 그것도 황당한 게 이분이 말실수 하나 고의도 아니고 실수였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그 고속화도로 있잖아요. 고속화도로에 제가 오토바이 봤어요. 달릴 수 있는 거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근데 말 나가서 고속화도를 고속도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했어요. 고속도로. 맞아요. 예. 야, 그 국민들 중에 누가 그거를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본인도 말 실수한 건데 고속화도로를 고속도로로 했다라는 걸로 의원직 박탈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국민이 선출한 자신들을 감독해야 될 권력까지도 칼 하나를 등 뒤에 꽂으면서 관리해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 견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견제의 두려움을 아주 한 번은 세게 느끼게 해줘야 네.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뿌리까지 바뀌지. 안 그러면 내면 안 바뀌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 역시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조금 특이했던 게 검사들이 해외 파견 나갈 때 예. 징계가 있으면 못 나가게 하는 법안도 발의하셨죠. 예, 검사들, 고위공직자들 지금 네네. 특히 이제 힘센 부처들이 그러는데 요번에 기재부도 보면은 최상목의 측근들 같은 경우가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부 다 해외로 나가버렸잖아요. 파견 보내가지고 그냥 뭐 합법적으로 도주시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권 바뀌거나 이게 조금 칼날이 무뎌지면 그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죠. 네, 예, 네. 예.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여기 보면 최상목도 그랬거든요. 네. 최상목도 그 박근혜 탄핵 때 자기가 미르재단 국정농단의 의혹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최상목 밑에 지시를 받았던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최상목이 했다는 거 증언을 안 하고 또 해외로 보냅니다. 네.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이 대표적인데 당시에 최상목 등등이 뒤에서 도와줘가지고 미국 워싱턴에 가서 쭉 있었죠. 네, 본인은 필리핀으로 가서 있었죠. 네. 그러다가 조용해지니까 싹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맞습니다. 또 국정농단과 내란에 그렇죠. 관여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갑니다. 네. 그러면 그 부처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해외 파견 나갈 기회도 한 번도 못 가지는 예. 거고 오히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도주시키는 통로로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네. 좀 누구 시끄러워지면 내 동생이면은 나가서 한 2, 3년 그렇지. 있다 와. 그럼 가서 파견 보내. 그러면 나라 돈이잖아요. 그럼요. 연봉도 엄청 많이 받아요, 가면은.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명분은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교민들의 어쨌든 사법적 보호를 위해서 현지 국가의 협력을 위해서 검사들이 나가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사법적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 가야지. 검사들 어디 가 있냐면 미국, 유럽, 맞아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여기만 네. 가 있어요. 아이들 그 교육시키기 예, 교육시키러. 좋은데, 예. 그렇게 가는 캄보디아 이런 데 안 거죠. 나가잖아요. 안 나가. 근데 너무 정확히 잘하신다. 예. 제가 네, 네. 제가 이제 하여간 뭐 서민의 시선으로 보겠다라고 네, 하니까 네.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예. 굉장히 이렇게 구석진 곳에 그러나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부분이었었거든요. 엄청난 이권 카르텔이고 네, 그게 네. 또 조직의 충성도를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가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형님한테 잘 보여야죠. 그렇지. 잘 보이고 가서 이제 술 한잔 먹다가 네. 형님 저도 한번 미국 한 2, 3년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럼 그래 내가 다음 해줄게 가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잘하는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 살짝 빼주면서 그쪽으로 보내는 예. 거거든요. 예. 아, 근데 이거- 지금 대통령께서는 네.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네. 미국과 관세 협상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네, 네. 그럼 수출이 어느 특정 국가들에 편중돼 있는 걸 바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막 나가야 되고 네, 네. 신흥국에 막 나가야 되는데 네. 신흥국은 또 위험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들이 가면 되잖아요. 사실 진짜 필요한 데가 그런 데거든요. 예, 네. 그런 데는 또 안 나가요. 안 나가려고 그렇게 하죠. 여기저기 나가 있으면서 또 네. 뭐 검사의 인원이 뭐 모자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러드리면 되죠. 그렇죠. 불러드리면 됩니다. 아니, 일을 쉽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꾸 어렵게 하려니까 또 다른 네. 의도를 가지니까 꼬이는 거죠. 말이 꼬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예. 여기가 이제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검사들은 별 얘기는 또 안 했습니다.
예, 어쨌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본인은 얘기를 안 했죠. 네. 예,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를 했는지 실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네, 그런 네. 얘기가 있는 거죠 현재. 네. 뭐 의견을 전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도 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네. 법무부가 통상적으로 협의 정도 수준은 할 수 있는 거고 네. 중요한 거는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권한은 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찍어 누르면 위법이 되는 거죠. 네, 찍어 누르면 네. 직권남용으로 날아가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안 한 거예요. 네.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했다라고 본 걸 거고 네, 네. 그걸 검사장씩이나 된 사람들이 모른다?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다 알면서 저렇게 항명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 항명을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철호 중앙지검장이 된 것에 관련해서 네. 일부 보수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그런 식으로 네. 뭐 이에 여기에 이제 관여했던 사람이 왜 되냐 그렇죠. 아니 그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문제 없어요. 네, 네. 그럼 좀 지켜보면 돼요. 잘 하시는지는. 네. 그럼 이제 이분이 중앙지검장이 된 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느냐?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이렇게 되면 본인도 얘기하겠죠. 아니 그건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문제인데 네. 이런저런 의견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게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거죠. 지금 본인들이.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그 한덕수 재판에 무단으로 난입을 했다가 네. 이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변호인들이 네. 석방이 됐고 이제 다시 또 감치 처분을 하겠다고는 합니다마는 네.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막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개별적인 인성으로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렇게 인성이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다라면 네. 저분들이 지금까지 변호사를 할 리가 없죠. 이미 다른 법정에 가서도 저런 식의 자기 변론들을 했다라고 하면 네, 네. 변협에서도 가만두지 않고 아마 어쨌든 거의 변호사 직위를 박탈할 정도의 네. 징계를 받았을 거라고 봐요. 네, 네. 유독 이 재판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변협도 아직까지 분명한 조치를 안 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내란을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보수 카르텔이 있는데 네. 이 카르텔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내란 재판 자체를 희화하고 부정하고 재판부를 갖다 공격하는 게 전략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행동들을 통해서 저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아, 저런 재판 속에서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의혹으로 부풀리기가 너무 좋은 거고 네.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부한테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네. 마치 재판부가 잘못하는 민주당의 것처럼. 편에 들어서 네. 억압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양심을 갖고 저항한 것처럼 자기들의 그쪽의 지지 세력들한테는 오염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고 유튜브 채널 나가서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꺾는 방법은 네. 저 사람들은 사실 이권으로 뭉친 자들이잖아요. 네, 네. 분명하게 일벌백계 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일벌백계. 그렇죠. 필요합니다. 이런 그 재판부를 모독한 행위에 대해서 네네. 지금 뭐 협박죄서부터 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가 네. 보니까 그걸 다 적용해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고 네. 그에 대해서 경제적으로까지 전부 다 불이익 사유가 발생하게 해버려야지 네, 네. 그래야 와해가 됩니다. 네. 제가 볼 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변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뭐 김용현한테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유튜버처럼 아니면 예. 정치인처럼 유튜브에 네. 가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막 무슨 100몇만 원씩 그 슈퍼챗을 받고 네. 거기에 또 도취해가지고 계속해서 저런 기행들 아주 잘못된 저런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 저도 정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법사위에서 좀 세게 얘기하면 네. 또 주변에서 저를 아끼는 분들은 밤거리에 절대 혼자 다니지 말고 보좌진 데리고 다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메시지도 주는 거예요. 당신 재판 가족도 있고 다 할 텐데 보수 진영 극우주의자들이 굉장히 험악한 행동하잖아요. 네네. 혐중시위할 때 보세요. 막 진짜 사람을 때릴 듯한 태도로 막 욕설을 퍼붓고 맞아요. 난리를 치는데 네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편이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서 지금 재판정을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재판부를 우리가 사법개혁을 하라고 압박도 하지만 국민이 믿지 않으니까 한편으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지켜주는 것도 또 공권력이 해야 그렇죠. 되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저런 사람들
사람들이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런 위협과 협박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판단을 예.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지 예. 않도록 국민과 공권력이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일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일단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는 다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고 저는 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위증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위증을 했다, 또 요거는 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거 왜 그럴까요? 뭔가 저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잔머리. 예. 맞아. 그래서 본인의 죄를 위증죄로 톤다운시키고 네. 내란죄로 가는 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막아보려고. 지금 내란에 대해서는 자기는 기억나지 않고 그때는 너무 놀라서 네. 경황 중에 막 그렇게 한 거지. 멘붕 막 이런 말 했죠. 멘붕. 네. 판단 분별력이 없었다. 네. 그리고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난번에는 말을 실수했다. 네. 위증을 한 건 내가 인정한다. 나 위증죄 해주시는 건 내가 달게 받겠다. 네. 근데 내란죄는 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참 뭐 기름장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정말 잘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도 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위증죄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톤다운 시키고 어떻게 내란을 빠져나가 보려고 머리를 정말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뭐 영장 기각되고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자기가 조의대 대법원 체계에 대한 믿음이 일부 있을 거래요. 네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자기가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자기를 처분해 줄 수도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네네. 조금 지나다 여의치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초기 치매 진단서 하나 끊어서 제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복선을 네.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가 기억이 안 나? 당신은 얼마나 미꾸라지 가지 같은 인간이야. 네네네. 민주당 정권에서는 호남 출신이라고 했다가 네. 예 저쪽 맞아요. 했을 땐 호남 출신이라는 걸 싹 지워버리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때 색깔을 바꾸는 사람인데 그럼 지금도 여러 가지 간을 보다가 네. 만약에 거짓말일 거야 생각이 안 나니 뭐가 안 나 내란죄야 이런 분위기가 되면 거짓말 아니야 나 치매 진단 나 받았어 이러고 치매야. 나올 가능성이 그럴 수도 있겠다. 높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다. 아니 김건희 엄마인 최은순도 지금 치매 진단서 제출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초치기 차원입니다. 그런 의도랑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뭐 마라. 미리 다 꿰뚫어보고 예, 예. 있다. 아니 저는 진짜 한덕수가 네.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났던 게 예. 정말 속 편하게 얘기하는구나. 지금까지 계속 부인을 하다가 예. 딱 증거가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정말 여기 이 증언을 하는 정말 계엄 상황에서도 그 계엄을 기억하고 그거를 증언을 해내려는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힘겹게 증언을 하고 예.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기억 안 난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러니까 부인하다가 기억 안 예. 난다고 하고 정말 속 편하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 되고 이 역사의 죄로 정말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와 관련해서 어제 텔레그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경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가 텔레그램을 보낸 증거가 이제 내란 특검에 확보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냐,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라고 하면서 거의 뭐 수사 지휘를 하는 그런 텔레그램이 확보가 됐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특검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좀 집중적으로 파봐야 되는 것들 우리가 의혹은 있지만 네. 박성재한테 저런 문자를 보낼 정도의 자신감은 내가 너 법무장관 되는데 인사적으로 기여한 거 알지? 그게 전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가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인사에 주도 면밀하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데 박성재에 대한 인사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입했는가? 왜냐하면 당시 법무장관이 될 때 박성재가 법무장관이 될 만한 인물이 안 된다라는 게 보수 진보 전 진영의 주문이었죠. 일반적인 평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핫바지를 세우려고 세웠나 보다. 이게 당시의 추론이었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 좀 더 나가면 김건희가 박성재를 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네. 지난번에 김기현 당대표. 당대표 그때도 만들어줬죠. 뇌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대표 만들어줬다는 그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도 거기까지 파봐야 된다. 분명히 인사청탁과 관련된 연루 맞습니다. 의혹까지 지금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두 가지 시그널을 준 건데 네. 자기에 대한 수사는 톤다운 시키라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네네. 또 하나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서 자기 걸 덮으라고 하는 두 덮어달라. 가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 네. 그렇겠네요. 당시 네. 맞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나왔을 때도 어머 이 사람이 왜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예. 그냥 시켰을 리가 없죠. 뭔가 받고 예. 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에게 편하게 그렇죠. 내 사건 어떻게 되냐, 왜 이런 사건은 제대로 안 되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전에 이미 예. 내가 너 시켜준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법무장관 정도 되고 박성재는 나름 자기 간에 빠져나갈 미꾸라지 같은 면이 많아요. 한덕수 비슷한 네네. 인물이거든요. 네. 요만큼도 자기 손에 똥 안 묻히려고 하는 네. 하지만 이권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은 아주 큰 사람이죠. 네. 저런 문자를 받으면은 통상은 바로 조치를 못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한테 어떤 리스크 흠집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이 해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만 네. 대통령의 부인이 저런 걸 보냈는데 문자 받자마자 일사천리로 12일 만에 막 조치를 하고 인사 조치를 하고 나중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이런 거 다 드러나게 될 경우에 본인이 사법적으로 크게 다칠 수 있는 일을 약점 잡히기 전에는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뭔가 약점 그렇죠. 잡힌 게 있다. 김건희한테. 예. 그게 아마 인사일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또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이제 네. 수사를 할 때 보통 텔레그램 메시지는 되게 복구하기 힘들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 텔레그램 메시지가 복구가 된 거잖아요. 예, 요즘엔 다 복구된다 다 그러더라고요. 되고 그러면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예.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오늘 뭐 주제와는 좀 어긋나긴 하지만 네. 검찰에 보안 수사권을 둘 거냐 말 거나 뭐 경찰을 믿을 수 있냐 없냐. 저는 경찰한테 수사권 다 주면 네. 경찰이 확실한 수사 기술로 네. 수사를 제대로 한다. 네. 보안 수사권 여지 검찰에 남길 아무런 이유가 네, 없다. 네. 오히려 검찰의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경찰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이런 꼴을 당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네. 소위 그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네네. 경찰 인사에 많이 개입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런 거 근절시켜 버리면 네. 경찰이 공정한 수사합니다. 특히 민생과 관련돼서 기득권 특권층에 기울어진 수사할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수사 능력이 있는 경찰한테 주면 되는데 괜히 어설프게 여지를 남길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 여지가 반드시 나중에 화근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떠드는 겁니다. 경찰한테 아까 네. 텔레그램 얘기하셨지만 네, 네, 네. 수사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했고 능력이 네. 되니까 권한을 주고 네. 대신 책임도 분명하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불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단호한 조치를 할 거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바로 검찰 개혁으로 주어지는 게 좋다. 검찰꼴 당하지 않으려면 경찰이 이제부터 주어진 큰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수사가 미진한 게 있으면 검찰에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찰에게 이 부분 더 수사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보안 수사권을 자체를 자기가 수사권을 갖고 싶어하는 예. 거는 수사권 놓고 싶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조직 그대로 가져가려고 맞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수사관들 다 데려가서 몸집을 맞습니다.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조금 이제 요게 이제 검찰 개혁의 칼날이 무뎌지면 다시 수사를 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절대 우리가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를 위해서 검찰 인사를 단행을 하고 이랬다면 요거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청탁금지법 위반도 되고 그리고 또 명태균 수사 내용을 또 실시간으로 김건희에게 전달해 줬다. 요런 이제 의혹도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다면 기밀 유출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정치적인 파장이 큰 그 수사니까 네, 네. 본인이 수사의 추이에 대해서 뭐 일부 보건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국회에 네. 가면 또 의원들이 명태균 관련 건에서 법무부 장관 어떤 입장이냐 뭐 얘기하면 답변 정도 할 수 있는 수준 네. 정도는 자기도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해야 되겠지만 이건 수사의 세부 내용, 네.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용까지도 일일이 다 보고를 받아서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네, 거고 받아서 그거를 김건희에게 맞습니다. 전달을 해준 김건희 거니까. 당사자에게 전달을 그렇죠. 했다라고 하는 건 네, 기밀 네. 누출까지 되기 때문에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저는 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게 작년 11월 달까지 명태균 수사가 굉장히 잘 되다가 그때 딱 멈췄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잘 나가다가 왜 멈췄지? 더 이상 수사가 진행이 안 되지?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김건희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네. 부분까지 다 좀 수사가 돼야 될
되겠다.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이 인사권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맞아요. 인사권자가 그런 태도를 공정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순간에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직자가 거의 없죠. 없는 거죠.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 체계도 저는 그 문제잖아요. 네네. 그 예전에 이제 법원장 임명이 김명수 대법관 때는 그래도 민주적인 요소를 일부해서 판사들이 이제 추천하면 그 중에서 선택하는 구조까지로 좀 나갔었는데 네. 그거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인사 독점권을 행하게 한 거 같잖아요. 네. 윤석열이 그렇게 하라 그랬겠지만 그러면서 소위 영장기각 판사들 갖다 다 이렇게 옮겨놓고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법무장관의 그 행태에 대해서는 파면 다 나온다. 아시겠지만 파면 다 나오죠. 하면 다 나옵니다. 파면 조사하면 다 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예. 네. 우리가 할 얘기는 많지만 요거는 꼭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희망님께서 예. 최혁진 의원님 음성이 너무 멋지세요. 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정희님께서도 최혁진 의원님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최혁진 의원님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내용으로 따뜻한 겨울님과 아름다운 세상님께서도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예. 이렇게 직접 네. 마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인데 목소리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계엄 사태 1년을 맞이해서 국민의힘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하여간 뭐 많이 참으신 거고 네. 이제 뭐 단호한 얘기를 하신 것은 1년 정도 지켜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갈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 민주당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층도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반성이 없구나. 또 하나 그 잔존 세력들을 또 뭔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보게 됐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적극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일부 신흥 종교들이나 네. 극우적 성향의 종교를 가진 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행태들, 그 극우 집단들이 나와서 협중심이나 이런 것들 반인권적 집회들을 마구마구 하고 네, 네. 오죽하면은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나 대만 사람이야라고 뭐 예를 들면 맞아요. 뭐 붙이고 다녀야 네, 되는 네. 상황까지 내몰리는, 저 정도라면 저 사람들이 다시 권력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을 갔을 때 어떤 행태를 할 것인가. 적어도 자기직을 걸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보수라고 할지라도 이런 행동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 분명하게 정청래 대표께서 저런 메시지를 내신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메신저 역할 같은 경우인데 주요 뭐 종교계 원로분들이나 네. 시민사회 지도자분들, 그 다음에 주요 진보 뭐 민주개혁 정당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 민주당의 이 판단들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가 어제 뭐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조지 포먼처럼 싸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처럼요? 조지 포먼 권투 선수로 따지면 네, 네, 네. 조지 포먼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뭐 잽도 안 날리잖아요. 네. 우리가 한 방에. 수세 국면일 때는 알리처럼 싸워야 돼요. 네, 네. 쟤들이 막 장갑차를 해서 할 때는 눈치 못 채게 날아다니면서 네, 막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적 지지가 있고 제 진보 정당들도 동의하고 시민사회도 민주당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힘을 실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중론을 모아서 그냥 성큼성큼 가서 한 방 빵 때려서 네. 부시는 KO.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더 힘을 실어주자. 네. 그래서 대한민국 이참에 확실하게 바꾸자. 이런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공감하고, 저도 국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실을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하려면 요거는 이제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예.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부는 좀 더 민주당보다 많은 걸 고려해야 되죠. 네. 정부는 여러 가지 소위 민주당 정부라고는 하지만 네. 일단 정부가 되고 나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폭넓게 다 봐야 됩니다. 네, 네. 근데 100% 만장일치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요. 대한민국 네, 안에서. 근데 아마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민심까지도 정부는 고려하게 될 텐데, 만약에 지금 그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를 통해서 실효화되게 하려면,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당이 범시민사회 그룹들,
어쨌든 중도 성향인 시민사회까지 종교계까지 두루 만나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물결이 형성이 되면 정부가 부담을 적게 드리고 네. 나갈 수 나갈 있는 수 거겠죠. 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경제 살리기, 국제관계 회복하기, 민생 회복하기에 전심전력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전투의 선봉은 당이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전략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국민의힘은 네. 민생 대책도 없어요. 네. 국회 가서 보면은 네. 여기는 이재명 정부를 방해해서 그렇죠. 성과를 못 내게 만들어서 반사적 이익을 좀 취해 보려고 반사 이익으로 그렇죠. 선거에서 세력을 유지하겠다는 네, 거잖아요. 이걸 때려부시는 거는 민주당이 선봉에 서서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국민적 시선이 일부 꽂혀 있을 때 네. 대통령께서는 막 성과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국민의힘은 아무 대책도 없어요. 정책도 없다라는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 일단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계엄 사과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또 이제 장외 집회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예.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두 가지가 맞물려 있겠죠.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좀 쪼그라들어 있긴 하지만 네. 자신들이 국민의힘의 주력 세력으로 이미 만들어 버린 거 네. 예를 들면 통일교 같은 종교 뭐 신천지 같은 곳들하고도 손을 잡았다는 의혹들이 나오고 구체적인 정황도 나오잖아요. 네. 그 본인들이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특수 이해관계들을 넓혀가면서 그걸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해왔고 거기에 덫에 빠져버렸죠. 네. 이제 그분들의 욕구 안에 손을 잡지 않으면 국민의힘 자체가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지경에 가 있는 거를 네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 자체가 정치적 기반 자체가 굉장히 없어요.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기대서 자기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자신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욕망으로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정치적으로 퇴출돼야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예.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냥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 그 국회에서 보시면 한동훈 소위 한동훈계라는 사람들하고는 완전 지금 이제 선을 긋는 분위기인가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결국 선거가 임박해져 가지고 새를 불리는 게 필요하다라 그러면 또 자기들끼리 딜을 하겠죠. 네,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지난번에 당대표가 될 때는 사실 윤석열 정부와 일정하게 선을 긋는 것처럼 하지만 네, 네. 그것도 쇼잉이었잖아요. 네. 되고 나서는 아주 이상한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은 맞아요. 퇴출되고 말았는데 네, 네. 국민의힘은 중심을 잃어버린 정당이고 네. 정치 세력을 통해서 뭘 해야 될지 자체의 방향성이 없고 네. 오직 이권. 근데 오직 이권인 사람들이 또 쉽게 결합도 돼요. 흩어졌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에 따라서 맞아요. 붙었다가 네, 네. 그걸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결별했냐? 그건 모릅니다. 또 그러니까요. 위헌정 국민의힘을 유지를 하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받기 싫은데 거기에 있는 돈은 탐이 나는 거죠. 예. 지금 그 국힘 그 건물이 엄청 많이 올랐을걸요. 지금 수백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당 지금 어쨌든 국고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민생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네, 모자란 네, 상황이고 쟤네들이 다 털어먹었잖아요. 네, 윤석열 그렇죠. 3년 동안에 해산시켜가지고 회수해서 네. 민생 정책에 다 투입하면 됩니다. 네. 예,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보 진영은 가치를 기반으로 모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연대 연합이 참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오랜만에 또 공감대가 생겼어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척결, 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다음에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죠.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범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이런 단일한 욕구의 힘, 그러니까 네. 단일한 대오라고 하는 거 만들어진 힘위에서 강력하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곳에 전념하시게 우리가 해드리면 되고 민주당은 네. 이 불씨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네. 단일 대우로 만들어가면서 어쨌든 국민의힘 해산시키고 장동혁 같은 인물들이 저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견제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가면 민주당이 큰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우면 지방선거에서 또 피로감 때문에 이탈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많이 경험을 한 게 뭐였냐면 선거 때만 되면 입만 번지르한 얘기를 하는 것들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네. 쟤네들이 뭔 카드를 들고 나와도 믿지 않아요. 중도층도. 오히려 민생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단호한 조치, 확고한 조치 특히 어려울 때는요. 네. 제가
그 국정감사에서 세게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끔 놀라는 게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시거든요. 네. 70대 80대 남자 어르신들이 네. 절 지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 맨날 그래요? 국민의힘 욕을 하는데 진짜요? 그래서 너무 정말 한두 분이 아니에요. 네,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끈하게 말하는 게 난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심리는 네.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끔 트럼프에게 몰려가는 거하고 똑같은데 네. 뭐가 됐든 제발 하나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요. 아.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너무 섬세하고 정교한 것보다는 한두 가지 목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산층의 마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가면은 지방선거 크게 이길 수 있고 또 지방선거 크게 이겨야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수 있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의 힘이 팍 붙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내일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 네.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뭐 국힘은 체포 동의안 거부한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예. 어떻게 될까요? 뭐 그 자기들 민낯만 드러나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목리 부리는 걸로 시끄럽게 하면 네. 집권 여당의 무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려면 내란 같은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내란 같은 짓을 하지 않고 그냥 정권이 이양이 됐다라면 네. 이런 상황들 자신들에 대한 어떤 뭐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권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시끄럽게 되면 집권 여당이 포용성도 없이 이렇게 무능하게 폭압적인 정치를 하냐 이게 될 텐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시대 정신이 무너져 버리고 시대를 파악하는 능력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내란까지 했겠지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호는 분명하게 내란에 동조 방조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네. 법적인 단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저런 중대 범죄를 했는데 단죄를 안 받아 그게 말이 돼? 이게 소위 중도층이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민생법안 발목 잡기로 또 시끄럽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철퇴 맞을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2시 건너 하나씩 막 문 닫고 그 지금 장사 안 되니까 네. 공실률도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네, 네. 이 와중에 요번 법안들이 전부 다 그런 지원하고 경기 살리겠다라고 하는 법안들이 있는데 이걸 다 발목 잡는다? 그건 이제 정당에서 한 심판론에 힘이 붙는 거죠. 힘이 붙을 것이다. 민주당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네. 오직 민생 살리겠다, 내란 척결하겠다, 대한민국 정상화하겠다,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 서민이 잘 사는 국가 만들겠다. 이걸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밀고 나가면 된다.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예.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7박 10일, 전 예. 7박 10일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예. 7박 9일 뭐 이 정도 모르겠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에 귀국을 하셨는데요. 엄청난 외교 성과를 거두시고 오셨는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는데요.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회복력을 발휘해서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걸 입증해 주었고 네네. 또 대한민국이 이 위기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성들 예를 네. 들면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불평등의 문제에 관련해서 책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G20에 가서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소위 그 다자간에 의한 무역을 존중해서 네. 지금 저성장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하고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적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네. 하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실리적으로는 방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도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공급망 다변화라고 하는 다양한 그 정책 목표도 네. 저는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튀르키예, 남아공이나 이런 국가들까지 다 두루 방문하면서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역 상대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고 오신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게 그 1호기 집무실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서 정말 서류를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공부하시는 모습이 또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기도 하지만 그 키세스단이 시험 일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다 이런 예.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그 전 윤석열의 그 빈 백지 보면서 뭐 보고받는 척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랑 너무나 대조가 돼가지고 그렇죠. 야, 정말 대통령 한 명이 나라를 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교육학에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자식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면 부모가 저녁에 와서 책을 읽으면 돼요. 맞아요. 그럼 네, 애들도 네. 공부해요. 네. 근데 자기는 맨날 술 퍼먹고 그렇지.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야 맞아, 뭐 시험 잘 맞아. 봤어 이런
짜증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빠나 공부해. 아빠나 공직 사회도 똑바로 해. 똑같아요. 대통령이 맞습니다. 일하면 다 알아서 일해요. 물론 이제 그쵸. 뭐 이렇게 임플란트 많이 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지만 공직 기회라는 거는 일생에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국가를 네.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그게 주어졌으면 그때 아니면 네. 언제 일을 죽도록 해요. 네. 대통령이 저렇게 일하면 같이 일하면 돼요. 그럼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지는 가짜 출근하고 네.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폭탄주를 20잔씩 먹어대고 네, 그래놓고 네. 일하려면 누가 일하겠어요. 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의 기내 간담회도 정말 대조가 됐었는데 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맥주 한 잔 하셨어요? 막 이러고 무슨 뭐 TV 보셨어요? 뭐 프리미어 리그 보셨어요? 막 이런 얘기나 하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정말 1시간 내내 서서 예. 그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 질문 전부 다 받고 하셨잖아요. 예. 정말 너무 대단하시다. 그리고 또 너무 힘들지 않냐. 이 좁은 기내에서 이렇게 네. 오랫동안 계시게 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더라고요. 이게 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민주당원 여러분들께서도 대통령 저러다가 병 나시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네. 억지로 쉬게 하면 병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저 양반은 아. 5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 네네, 나는 맞아. 대한민국에서 이만큼을 일하고 싶은데 그쵸. 계산을 해보니 5년 내내 새벽부터 밤잠 안 자고 일해도 이만큼밖에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화병 납니다. 아니 지금 웃으시는 표정 보세요. 너무 신나서 하세요. 아, 진짜. 그러니까요. 네. 괜찮다니까요. 지금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을 실어드리면 돼요. 응원하고. 그러면 마음껏 하실 거고 네. 저렇게 하니까 또 주변도 열심히 하는 거고 네. 그럼 한 4, 5년 지나면 대한민국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그 김혜경 여사님의 활약도 네.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정말 K 푸드 예. 그다음에 한류 예. 그 문화 완전 전도사가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영부인을 또 가졌다는 게 굉장한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은근히 전략적이세요. 네. K푸드는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나 또 이제 힐링, 네. 고령 사회 치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네, 네. 식품 분야가 이제 점점점 부각될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건강 푸드, 대한민국 네. 음식들이 건강 푸드예요. 그렇죠. 이 좀 잘 알리신 거잖아요. 맞아요. K 컬처. 우리가 맞아요. 문화적인 네. 국가다. 네, 네. 단순히 우리가 졸부가 아니다. 전쟁을 겪고 바닥에 있다가 막 죽기 살기로 해서 돈만 번 부자가 아니라 우린 문화가 있는 나라야. 역사가 있는 나라야. 그건 뭐예요? 브랜드 가치를 높여줍니다. 네. 브랜드 가치를 같은 상품이어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렇죠. 너무 정확한 게 그 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연관되어 있고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김치 얘기하면서 예. 하셨었는데 우리가 건강한 거 지난번에 뭐죠 코로나인가 뭐 했을 때 우리가 일찍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김치를 먹어서 그래요라고 예. 하면서 건강 쪽으로 살짝 또 연결을 시키셨었고 예. 그다음에 또 그냥 단순히 김치가 맛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찢어 먹어야 맛이다라든지 아니면 예.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김장을 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김장 담그기 문화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금 되어 그럼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런 문화로 확장시키는 예. 그 말씀을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 양반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김혜경 여사가 네. 대단히 안목이 높고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네. 전략적이고. 그러니까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 변호사를 딱 잡은 거 아니에요. 예? 두 분이 너무 잘 만나셨어요. 그럼요. 이 네. 사람이 인물이다. 네, 이 네. 사람이 딱 그걸 알아본 거죠. 그쵸. 해안이 있으신 분이에요. 정말요. 그리고 김치도 찌는데 한 네. 손으로는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 한 손으로는 가위로 쭉 찢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전문가인데. 예, 그러니까 예. 가위를 그 집게 쓰듯이 이렇게 쫙 찢으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생각했더니 이 여사님이 책도 쓰셨잖아요. 예, 요리에 예. 대한 책도 쓰시고 하신 걸 보면서 야 정말 준비된 영부인, 준비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김장이라는 거 모여서 같이 하고 네, 네. 모여서 밥같이 먹는 게 그렇죠. 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화가 될 거예요.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곳곳에 엄청나게 많아질 건데 네, 네. 혼자 살면 외로움의 병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이 되잖아요. 네, 네.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네. 음식을 같이 만들고 나누고 하는 이 문화가 옛날에 올드한 문화가 아니라 네. 분명히 보세요.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로컬에서 최고의 돌봄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을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정희님께서 제발 대통령님, 영부인님 가둬놓고 1박 2일이라도 재워드립시다. 네,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억지로 주무시라 그러면 병납니다. 제가 이런 분들의 특성을 알아요. 네. 잠을 못 자요. 누워서 천장에
예전에 보면 학교 다닐 때 당구에 미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천장을 보면 당구공이 막 왔다 보인다는 갔다 거예요. 하죠. 그죠? 네네. 대통령님은 지금 머릿속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주무시라고 누워놓으면 천장에 막 뭐 이렇게 AI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 네.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게 최고의 비타민이 될 겁니다. 네, 마루님께서는 두 분 궁합이 찰떡. 이거 아마 우리 의원님과 저희 궁합을 얘기하는 것 아. 같은데요. 처음처럼님께서는 진행도 잘하는 이지은 앵커님 제 패친입니다. 산타님께서는 이지은 위원장님 진행 너무 편하고 좋네요. 아유, 오마이TV 진행 고정해 주세요. 제작진님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엘리입니다께서는 최혁진 의원님 너무 멋져요. 응원합니다. 할미님께서도 발음이 샤우팅이 분명하신 최혁진님 네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적으로 만나시면 절대 샤우팅 안 합니다, 제가.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눈빛도 그윽하십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예, 싶은 예. 말씀.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잘 하고 계시고 우리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대표님이 이제 방향도 잘 잡으셨잖아요. 네.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셔도 된다. 제가 저변에 많이 다녀보면 응원하고 지지하는 힘들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돼 있고 네.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에 대해 공분이 있다. 이럴 때 이제 민주당이 단호하게 그냥 쭉 태산처럼 밀고 나가서 해버리면 그 힘으로 이재명 정부는 더 현안에 집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가 절대 긴장을 놓지 말고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에 돌풍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진짜 바꿔야 되고 저도 그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혁진 TV도 네네네네. 그거를 꼭 얘기하라고 저희 보좌진들이 네. 제가 까먹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10만 그 구독자를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의 구호는 그겁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10만 구독자의 기회를 주시면 네. 내란 세력 100만이 와도 추풍 낙엽처럼 날려버리겠다. 예. 와.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꼭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코뿔소 같은 최혁진 예. 의원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